그래서 프리인퓨전을 써야 될까요? 프리인퓨전을 사용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정답은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프리인퓨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프리인퓨전 에스프레소 추출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죠. 일단 사전적인 정의는 프리, 미리, 인퓨전, 추출하다, 적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고압으로 추출하기 전에 추출수로 커피를 한번 먼저 적셔서 추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드립 할 때 사전에 물을 부어서 블루밍을 하잖아요. 이 블루밍도 프리인퓨전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블루밍을 할 때 커피빵이 이렇게 커지죠. 로스팅 과정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들이 세표복 안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뜨거운 물과 만나는 순간 격렬하게 반응을 해서 방출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들이 방출이 되면서 주위에 있는 커피 가루들을 이렇게 밀쳐내게 되고, 그 밀쳐내는 현상이 이렇게 커피빵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 이산화탄소가 많다면 커피를 추출할 때 커피가 가지고 있던 이산화탄소가 한순간에 방출되기 시작하면서 뜨거운 물이 온전히 커피 안에 있는 성분들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방해를 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를 방출해주고 물기를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 본 추출을 가게 되면은 좀 더 안정적인 커피 추출을 할 수가 있고,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 더 잘 추출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기술을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원리로 에스프레소에 적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커피팍을 잘 도징해서 체결을 하고 추출수 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 누르는 즉시 구압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포터필터 안에 헤드스페이스라고 하는 잘 패킹된 파우더와 이 샤워 스크린 아이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까지 물이 다 차야 그 다음부터 진공 상태가 되면서 압이 걸리게 되는 거죠. 보통 이 포터필터 안에 있는 바스켓을 다 채우는 데까지 일반적으로 한 30g의 물이 필요합니다. 30ml의 물이 다 떨어지는 다음부터 압력이 걸린다는 거죠. 결국에는 바리스타가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커피 추출수를 떨어뜨리기 시작하면서 바스켓 안에 한 30ml 정도의 필요한 물을 채우고 헤드스페이스까지 완전히 찬 다음에 구바의 압력이 걸리기 전까지의 이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프리인퓨전을 어떤 방식으로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바를 도달하기 전까지 켰다가 껐다가 다시 켜줄 거야를 온오프 프리인퓨전이라고 하고, 물을 처음엔 조금만 주다가 나중에 점점 더 유량을 많게 가져가면서 구바까지 도달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소프트 프리인퓨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프리인퓨전은 바리스타가 설정한 고압을 도달하기까지의 그 헤드스페이스를 채우는 그 시간, 한 30ml 정도의 물량, 그 물량이 차는 시간을 더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 오피스에 있는 블랙이글의 프리마라는 머신이 대표적으로 온오프 프리인퓨전 기능을 가지고 있는 머신이거든요. 그 머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몇 초 동안 처음에 물을 흘려주고, 그리고 몇 초 동안 물을 꺼준 다음에 몇 초 뒤에 다시 추출 수가 떨어질 건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리인퓨전은 아날로그 프리인퓨전과 디지털 프리인퓨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프리인퓨전은 기계가 가지고 있는 전자적인 기능을 통해서 꺼줬다가 다시 틀어준다든지, 모터의 RPM을 조절해서 유량을 처음에 적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점점 더 많게 유량을 조절을 하면서 구바까지 도달하는 시간들을 뭐 이렇게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모두 다 디지털 프리인퓨전이라고 하고요. 아날로그 프리인퓨전은 머신의 설계 자체로 이 프리인퓨전 기능을 지원해 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제 뒤에 있는 이 261 그룹 헤드 머신을 쓰는 마누스 S 모델이 있는데요.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기계 메커니즘상 이 헤드스페이스가 다 찬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이 그룹 헤드가 가지고 있는 챔버의 공간 안에 물이 다 찬 다음에 그 다음 구바의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약간 그 메커니즘 자체로 이 소프트 프리인퓨전을 진행해주는 그런 그룹 헤드입니다. 1961년도에 이게 개발돼서 생산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때부터 이런 프리인퓨전을 의식을 했나? 라고 좀 의아해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놀랄만한 그런 어떤 발명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쓰여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 쉬워서 많이 널리 전해진 것도 있지만, 머신 제조사마다 각각 되게 다양한 프리인퓨전 기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매하는 머신은 어떤 프리인퓨전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지 먼저 공부를 하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블랙이글 머신으로 이렇게 프리인퓨전을 한 잔을 해보고 한 잔은 프리인퓨전을 하지 않고 한번 커피를 한번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머신에서 프리인퓨전을 한번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블랙이글 프리미어 머신은 온오프 프리인퓨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앱으로 원래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하필이면 앱이 점검이더라고요. 어차피 수동으로 해도 똑같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만약에 2초 물 흘리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초 정도 쉬었다가 다시 본 추출로 넘어가는 프리인퓨전 설정을 했다. 어떻게 프리인퓨전이 되냐면 풀었다가 1, 2, 꺼졌다가 2초 정도 블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켜집니다.
그러면 어때요? 바로 고압으로 도달하지 않고 우리가 켰다가 껐다가 하는 온오프 프리인퓨전을 통해서 커피를 한번 적셔주고 이산화탄소를 한번 방출시켜주고 물기를 형성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추출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렇게 프리인퓨전을 설정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머신은 소프트 인퓨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머신 그룹헤드 뒤에 챔버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스켓에 물이 다 차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챔버에 물이 다 찰 때까지 자연적으로 커피퍽은 압력이 걸리지 않고 계속 적셔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챔버에 물이 다 차면 그때부터 이제 압력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프리인퓨전 기능을 하는 게 자체적으로 기계가 메커니즘상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온오프 프리인퓨전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프리인퓨전을 한 커피와 안 한 커피를 한번 제가 비교해서 마셔볼게요. 프리인퓨전은 제가 2초간 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3초간 휴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본 추출 넘어가겠습니다. 전 베카 포터 필터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피는 과테말라 엘소코로 농장의 워시드 커피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리인퓨전을 한번 해볼게요. 온오프 프리인퓨전으로 19초에 추출이 됐거든요. 조금 더 빠르게 추출됐어요. 베카 포터 필터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프리인퓨전을 안 한 것보다 프리인퓨전을 한 게 유량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중후반에 추출 속도가 빨라집니다. 컬러도 빨리 밝아지고 그만큼 저항값이 낮아졌다는 뜻이겠죠. 프리인퓨전을 안 한 커피들이 좀 더 컬러가 어둡게 느껴지고요. 어두운 오렌지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노트들이 느껴져요. 좀 더 단맛도 올라와서 약간 밀크 초콜릿 같은, 감귤 초콜릿 같은 느낌도 좀 느껴지고요. 프리인퓨전을 한 커피가 좀 더 컬러가 밝게 느껴져요. 레몬이나 라임 그리고 자몽 정도의 시트러스한 컵 노트들과 그 다음에 플로랄한 꽃 계열의 노트들이 좀 느껴지고요. 전반적으로 좀 부드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한다면 에스프레소는 프리인퓨전을 한 커피를 내보낼 것 같아요. 좀 더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과일 노트들을 좀 더 주시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제공하기 위해서. 하지만 밀크로 제공해야 된다거나 물이랑 좀 섞어야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저는 프리인퓨전을 안 한 커피로 세팅을 해서 지금 내보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출 초 차이를 보셨다시피 동일한 도직량, 동일한 아웃량이었지만 추출 양상이 조금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맛도 좀 달라지고요. 프리인퓨전을 한 커피가 추출이 좀 더 빨랐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프리인퓨전을 한 커피를 좀 더 정상 추출 범위 안에 넣으려면은 분쇄도를 가늘게 하거나 커피 향을 더 담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바리스타가 세팅할 수 있는 다유도가 더 높아지고 범주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거는 프리인퓨전을 하면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안 하면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런 거를 자꾸자꾸 맛보시면서 데이터를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예전에 나온 머신들은 이 프리인퓨전 기능이 없어도 사람들이 커피를 잘만 추출했는데 왜 요즘에 나오는 머신들은 이 프리인퓨전 기능에 집중하는 걸까요? 에스프레소 추출을 할 때 이런 조그만한 부분이라도 바리스타가 관여할 수 있게 되면은 다양한 커피의 맛을 표현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프로 바리스타로서 더 많은 것들을 한 잔의 결과물에 표현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 프리인퓨전 기능이 더 에스프레소에 대한 다양성을 부과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프리인퓨전의 장점은 추출의 일관성 그리고 추출의 안정성,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저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더 가는 분쇄도의 커피를 추출해낼 수 있게 한다. 에스프레소는 기본적으로 9바의 압력으로 설정되어 있는 뜨거운 물과 저항이 만나서 최종적인 압력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프리인퓨전한 커피들이 추출이 좀 더 빨리 후반부에 풀리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컬러 변화도 굉장히 빠르게 밝아지거든요. 그 이유가 커피의 저항값을 낮춰주기 때문에 커피가 가지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한 번 더 날려주고 물기를 형성해줘서 커피를 더 빠르게 추출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커피 추출이 더 빨라지는 거죠. 도직량이 많아지고 가는 분쇄도의 커피들도 프리인퓨전을 쓰지 않았을 때는 추출이 안 됐는데 프리인퓨전을 쓰면은 결국에는 이 저항값을 낮춰주게 되니까 안에 있는 가스도 빠해주고 물도 한번 적셔주고 하다 보니까 추출이 더 원활하게 되거든요. 프리인퓨전이 없을 때는 그만큼 가는 분쇄도의 커피를 그리고 그만큼 더 많이 담은 커피들을 잘 추출해내기가 힘든 여건이었다고 한다면 프리인퓨전 기능을 활용해서 그 커피를 너무 오래 추출해서 나중에 쓴맛과 이런 떫은 맛들이 나오지 않는 선에서 이 커피를 잘 추출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또 프리인퓨전 기능이거든요. 평소에 내가 사용하던 분쇄도보다 결국엔 더 가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더 가는 분쇄도로 갈면은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 저 짧은 시간 안에 잘 안정적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리인퓨전이 약배전 커피들을 더 잘 녹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같은 조건일 때는 프리인퓨전을 사용했을 때 더 가는 분쇄도, 더 높은 도직량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강배전 커피들을 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강배전 커피들은 비교적 커피들 간의 편차가 있더라도 맛에서 그렇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추출을 해도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 잘 추출해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이 프리미엄 퓨전이 없더라도 일관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가 더 용이했던 거죠. 하지만 요즘에 이 커피 품질이 더욱더 상향이 되고 더 좋은 커피들을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이 커피의 맛과 향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로스팅을 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로스팅이 점점 더 라이트해졌거든요. 다크 로스팅이 되면 될수록 더 다공화가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커피 안에 있는 성분들을 잘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일수록 이 다공화가 덜 돼 있고 향은 좋지만 그만큼 추출이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커피를 잘 추출하기 위해서는 분쇄도가 더욱더 가늘어지고, 그리고 커피 도직량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스켓도 더 큰 거 쓰고 바스켓에 더 타공이 많아지고 그라인더 성능은 더 좋아져야 됐었죠. 이게 왜냐하면 다 커피가 다크 로스팅에서 이 라이트 로스팅으로 변화되면서 트렌드가 이동하면서 따라오는 어떤 필연적인 어떤 발전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프리미엄 퓨전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 커피 파우더가 가지고 있는 저항값 자체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분쇄도가 가늘어지고 커피 향이 더 많아지고 더 다양성이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이 프리미엄 퓨전을 통해서 이 커피가 내 안정적으로 추출하는 것, 그리고 이 추출이 안 되던 이런 파우더들도 잘 추출해낼 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이 더 필요해지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은 더 이런 프리미엄 퓨전이 중요해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프리미엄 퓨전 없이도 이 프리미엄 퓨전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또한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결국에는 이 프리미엄 퓨전이 이 고압까지 가는 단계를 더 안정적인 추출을 위해서 늘려주는 거라면 다른 방법도 있겠죠. 예를 들어 바스켓 크기를 평소에는 14g짜리 썼었는데 20g짜리를 바꿨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바스켓 크기가 커졌으니까 그만큼 헤드 스페이스의 공간도 넓어졌겠죠. 그러면 내가 9바까지에 도달하는 압력의 시간을 인위적으로 바스켓 크기를 넓혀줌으로써 지연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프리미엄 퓨전을 해주는 것과 약간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반대로 같은 바스켓을 쓰면서 도직량을 낮추는 경우가 있어요. 도직량을 낮추게 되면 그만큼 저항값이 낮아지기 때문에 분쇄도를 가늘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도직량이 낮아지니까 부피가 낮아지고 헤드 스페이스가 더 넓어짐으로써 이 9바까지 도달하는 시간, 이 시간을 인위적으로 지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 프리미엄 퓨전 기능이 내주는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프리미엄 퓨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걸까요? 프리미엄 퓨전을 사용하지 않아도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사용할 수 있어요. 프리미엄 퓨전의 효과, 본질적인 기능만 잘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방금처럼 다른 변수를 조절해서 이 프리미엄 퓨전 효과는 충분히 줄 수 있거든요. 강배전 커피라도 꼭 프리미엄 퓨전을 사용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프리미엄 퓨전의 결과에 따른 차이만 명확하게 알고 있는다면 강배전 커피도 내가 때로는 맛있게 추출하기 위해서 이 프리미엄 퓨전을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퓨전을 써야 될까요? 프리미엄 퓨전을 사용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정답이 있으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커피 철학, 표현하고 싶은 커피의 맛이 명확하다면 정답이 생기게 됩니다. 그 맛까지 도달하기 위해 이 프리미엄 퓨전을 그냥 응용만 하면 되니까요. 쓰지 않을 건지 쓸 건지, 쓴다면 어떤 프리미엄 퓨전 기능을 쓸 건지, 어떤 머신을 쓸 건지 사용하지 않아도 되면은 프리미엄 퓨전을 굳이 공부할 필요 없겠는데? 알아도 되지 않겠는데? 아니죠. 왜냐면 내가 모르고 안 하는 것과 알고 안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의 결론, 프리미엄 퓨전은 커피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필연적으로 생기게 된 하나의 결과물이다. 프리미엄 퓨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프리미엄 퓨전을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결과물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안스타가 생각하기에 프리미엄 퓨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분쇄도를 더 곱게 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밌는 커피에 관련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프리미엄 퓨전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정답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 다른 의견이나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좋아하고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